비만 건강검진은 수명을 단축시킨다. 뚱뚱한 체형인 사람은 표준 체형인 사람보다도 사망 위험이 6% 낮다. 위험이 일본의 비만 건강검진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분석 결과가 2017년 1월에 미국 의학회에 발표되었다. 건강검진에서 비만 판정을 받아 아침은 채소 주스만 마시거나 고기를 먹지 않거나 다이어트에 힘쓰는 사람이 무척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 질병대책센터의 K. 프리글씨의 연구진이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의 성인 288만 명의 건강검진에 관한 연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무척 뜻밖이었다. 비만도가 일본 비만 WHO 에서 비만도가 보통보다도 비만도 1도, 2도, 3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구 대상자 중에서 27만 명이 연구 대상 기간 내에 사망했는데 연령이나 성별, 흡연, 이력 등의 조건을 맞춰 비교한 결과 BMI에서 과체중으로 분류된 그룹 쪽이 보통 체중의 그룹보다 사망 위험이 6%나 낮았던 것이다. 또한 BMI 30 이상 35 미만, 즉 신장 160cm에서 체중 80kg 전후로 일본에서는 너무 뚱뚱하다고 보는 비만 1도의 그룹 역시 대상기간의 사망 위험이 5% 낮았다. 다만 BMI 지수 35도 이상, 비만 2에서 3도, 신장이 160cm, 체중 90kg을 넘는 비만 체형인 사람의 사망률은 보통 체중에 비해서 29%나 높았다. 경도 비만인 사람이 오래 사는 이유로서 연구진이 든 것은 체지방이 늘면은 심장을 보호한다. 만성질환에 걸렸을 때 체지방이 많은 것이 체력을 보호해서 유리하다 등이다. 나도 암 환자에게 몸의 저항력을 기르는 것이 제일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니 줄이지 말고 섭취하도록 하십시오. 장어건, 참치건, 스테이크건 무엇이든지 좋아하는 것을 먹고 조금 살을 찌우는 편이 오래 삽니다. 라고 충고하고 있다. 암을 치료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환자들이 스스로 찾아낸 식사요법을 따르면 지금까지 얌전했던 암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정식에서 순식간에 죽음에 이르렀다.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2번 있었다. 식사요법은 현미와 채소만 먹거나 소고기와 유제품은 먹지 않는 등 체중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져서 암세포를 제멋대로 날뛰게 되는 것은 아닐까? 비만 검진에서 어떤 말을 들었다 해도 고도 비만이지 않는 이상 좋아하는 음식을 균형 있게 즐기며 먹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다. 암 노화와 공생하는 삶. 1996년 당시에 일본 후생청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의 이름을 성인병에서 생활습관병으로 개선했다. 마치 식사나 운동 등의 생활습관이 좋지 않아서 병에 걸린다고 말하고 싶은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국민의 의무로 해서 비만을 줄이고 혈압이나 혈당치가 기준치를 넘으면 위험하니 수치를 개선하자는 등의 홍보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나는 병원에서 환자를 진찰하고 있지만 내가 스스로를 진찰할 수는 없다. 성인이 되고 나서 염좌를 골절로 착각했을 때 이외에는 병원에서 검사나 진찰을 받은 적이 없다. 체열도 30년 이상 한 적이 없고 약도 진통제 외에는 먹은 것이 없다. 집에는 혈압계나 체중계도 없어서 정확한 내 체중과 혈압도 모른다. 현재 일본에서 성인이 병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은 병이 아닌 노화 현상으로 의사를 찾아가거나 약을 먹어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노화에 저항하는 것은 강물의 흐름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 나이를 먹으면 몸 마디마디가 덜그럭거리고 여기저기 아프거나 상태가 나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통증도 이상 증상도 살살 달리고 잘 타입해 가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몸 상태가 기본은 롤링스톤적이다. 근력에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몸도 머리도 적당히 움직여서 넋을지 않게 하도록 하자. 손도 발도 입도 뇌도 감정도 감각도 적당히 움직인다. 소리내서 큰 소리로 웃으면 표정근과 횡격막이 움직이고 호흡도 깊어지고 그렇게 한정된 삶을 어떻게 살까 입장에서 태도를 결정할 자유는 내 남은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을지도 몰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자.
강제 수용소에서도 그렇게 비전과 꿈을 가졌듯이 포로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땅파기 등의 중노동을 강요당하고 식사는 붉은 스프와 검은 빵이 전부였고 화장실은 정해진 시간에 모두가 동시에 사용했고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추운 날씨에 외풍이 심한 가 건물에서 구멍 뚫린 이불 한 장을 둘둘 말고 자야 하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서 꼼짝달 수 없어도 그 상황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자유만큼은 결코 잃을 수 없다고 프랭클은 말하고 있다. 인간이란 항상 무언가를 결정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가스실을 발명했지만 동시에 가스실에 들어가도 의연하게 버틸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러한 태도를 결정하는 자유야말로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는 큰 요새라고 말이다. 마음을 기다릴 수 있는 요새. 아우슈비츠에서도 자신이 전 상황의 절망에서 스스로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에 몸을 던져서 목숨을 끊는 사람, 공포에 사로잡혀서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 기력을 잃고 보자기하는 사람 등등 상황에 대한 태도는 사람마다 제각각이었다. 프랑크르 말에 따르면 살아남은 사람의 공통점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신념 등과 같은 강한 마음의 지주가 있었다는 것이다. 생각해낼 수 있는 거창 비참한 상황,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참기 힘든 고통을 견디는 것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인간은 가슴 속에 담은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정신적으로 끌어내서 위로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프랭클에게는 수용소로 나가면 이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다는 바람과 결코 포기하지 않게 되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 수용소에는 아직 발진 티푸스가 퍼지지 않았지만 생존율은 5%로 어림짐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희망을 버리고 첩보자기 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멋진 이 세계에 대한 감동을 잊지 말까. 그가 쓴 책에는 이런 정면이 있다. 포로들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영영실조로 쇠약해지고 죽은 듯이 땅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누군가가 달려와서 오늘 저녁 노을이 정말 환상적이야 라고 전한다. 그러자 포로들은 비틀비틀 몸을 일으켜서 밖으로 나간다. 하늘 저편에는 어둡게 불타오르는 아름답고 구름이 있었고 모두들 아무 말 없이 그저 하늘을 바라본다.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하면서도 모두가 감동한다. 몇 분의 침묵이 흐른 뒤에 누군가가 어째서 세상이 이토록 아름다운 걸까라고 읊조린다. 인간은 어떤 극한 상태에서도 강한 의지만 있다면 쓰러지지 않을 수 있으며 최후의 순간까지 감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적어도 주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다. 내가 많은 환자들의 죽음을 접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인간은 적어도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들의 마음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떠나야 남겨진 사람이 가엾지 않다는 점이다. 한 사람의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깊게 새겨진다. 저 사람은 마지막까지 운명을 저주하고 사람을 원망하다가 죽어서가 아니라 가능하다면 마지막은 정말 상냥해져서 고맙다는 말도 자주 해주었어. 나는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 닥치다는 사실을 말해도 이해해줄 것 같은 환자에게는 이제 머지않아 죽게 될 테지만 당신은 훌륭한 환자였습니다. 훌륭하다는 인내. 나 역시 가능한 한 밝은 모습으로 모두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죽고 싶다.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까? 하지만 인생 자신과 마주할 때 솔직했으면 좋겠다. 울어라 울어라 울부짖어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만약에 진행암에 걸렸다면 이제까지 남은 다양하게 고쳐주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느낌. 환갑을 넘기고 암에 걸리지 않고 죽겠다는 생각은 죽지 않고 인생을 끝내겠다는 것과 같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며 자유롭게 살아왔다. 만족한 삶이었다. 그래서 치료법은 스스로 선택한다. 나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해도 치료법은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했을 것이다. 스스로 생각해서 환자에게 부담이 커져도 생존기간이 길어지고 치료될 확률이 높아진다면 좋지만은 대개는 통증과 치료 중에 사망이나 부작용 후유증만 늘어나는 결과로 끝나고 만다. 반면에 환자 스스로가 결단을 하면은 각각의 치료법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에도 눈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대개 균형 있는 선택을 하게 된다.
현재 나에게는 위암이나 폐암 혹은 악성 림프종 등을 앓고 있는 다양한 외래 환자들이 세컨드 오피니언 다른 의사의 의견을 구하러 찾아오는데 대부분의 경우의 환자들이 담당 의사보다 신중하고 현명하게 결론을 찾아내고 있다. 치료법을 결정하는 방법은 치료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나라면 이런 과정을 할 것이다. 첫째, 암세포는 자신의 몸의 일부이다. 그러니 적대시 하지 말고 공생하는 길을 생각해보자. 2. 암의 성장 속도는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빠르지 않다. 초기 암이건 진행 암이건 지금의 크기가 되기까지 5년에서 10년, 때로는 30년이 걸렸다. 그렇기 때문에 나을 수 없는 짓 가는 운명은 진단 전에 이미 대부분 결정되어 있다. 그 운명이 진단 후에 1개월이나 2개월 안에 바뀌지는 않는다. 그러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치료를 받는 것이 손해인지 이득인지 생각해보고 하자. 암으로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죽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부조리하다. 5번째, 치료 과정이 길어도 치료 후에 확실하게 편안해질 수 있다면 치료 기간과 치료 직후의 시기는 인내하자. 반대로 치료 전보다 일상생활에 더 힘들어지거나 혹은 그것이 평생 계속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치료가 아니다. 진짜 암은 거의 치료가 아닌 수명 연장이 목표이다. 그러나 각각 권리 수명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치료를 통해 수명이 늘어났는지 않는지 사실상 알 수가 없다. 확실하지도 않은데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치료법에 매달리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상을 전환하여 매일매일의 생활 능력이 지켜지고 앞으로의 일상을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치료를 선택한다. 예를 들면 수술과 장기를 넘기는 방사선 치료라는 선택지가 있는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하고 의사가 이 수술 성공 가능성은 1%라는 말을 했다면 100% 목숨을 건질 수 없다고 생각하라. 간혹 삶을 지속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을 수술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1% 대형 도서관, 서적, 잡지, 신문, 인터넷 등 모든 정보원을 동원해서 치료 성적이나 생존율 데이터를 조사하여 가능한 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풍부하게 하자. 병원 밖에서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날을 3일만 주세요. 마지막으로 반세기 걸쳐서 읽고 있는 사랑과 죽음을 응시하면서 한 10편의 시를 소개한다. 미코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오시마 미치코 씨는 16세 때의 안면 연골 육정이 발병하여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다. 18세 때 입원한 병원에서 마코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코노미로 씨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그로부터 3년 1개월 동안에 400통의 편지를 주고받았다. 이것을 단행본으로 엮은 사랑과 죽음을 응시하며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 후에 여러 번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이 되었다. 미코는 죽기 전 1년은 한 번도 퇴원하지 못한 채 20세로 세상을 떠났다. 일기는 내 이름은 21살 꼭꼭 건강해져서 마코의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적는 순간부터 다시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힌다라고 연인에게 말하지 못한 가슴 속 속내가 절절히 드러나 있다. 아리어 씨는 세상을 떠나기 4개월 전에 쓴 것이다. 병원 밖에서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날을 3일만 주세요. 첫째 날,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 길을 두드릴 거예요. 샐러드 같이 나누고. 둘째 날, 나는 당신 있는 곳으로 날아가고 싶어요. 당신과 놀고 싶어요. 다림들 대주고 키스도 해줘요. 이별의 시간에. 셋째 날, 나는 혼자서 저가 놀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하루가 지나가면 3일 동안 건강해져서 고마워라고 웃으며 영면에 들 거예요. 이 책의 부르기에 실린 설문조사 중에서 시한부 3개월 선고를 받는다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에 많은 사람들이 미코와 마찬가지로 가족과 즐겁게 보낸다, 주변 정리, 여행 등 넘치는 소망을 적었다. 평범하게 웃고 먹고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내일이 있다는 것, 생기가 넘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기적이다. 가끔 시한부 3개월 남은 시간 3일이라고 되새기며 그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의 일을 똑똑히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감사히 여기며 살도록 하자. 매주말 내가 환자의 남은 수명을 몇 개월 단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1개월이라고 생각되는 때이다. 이때면은 폐가 뇌 등의 중요 장기가 암에게 침범당해서 호흡을 하기가 어려워지거나 황달이 생기거나 잠들어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 체력도 암에게 져서 대부분 휠체어를 사용한다. 1개월에 한 번 찾아오는 환자와는 이승에서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환자 자신도 대부분 그것을 깨닫고 있다. 진찰을 마치면 나는 여느 때처럼 다음 예약을 잡는다. 그리고 또 뵙겠습니다. 입으로 말하기는 너무나 어려워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전한다. 다음에는 못 오실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만나서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남성과 호스피스 병원에서 결혼식을 올린 분이 계신다. 의사를 동반하는 파리로의 마지막 여행을 계획하고 출발 당일 기내에서 사망한 분도 계신다. 갑자기 쇠약해진 40대 여성은 남편에게 몸을 부축받으면서 나는 이제 곧 죽겠죠? 죽음을 눈앞에 둔 여성이 늦가을에 창밖으로 덤쟁이 덩굴 잎이 자꾸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마지막 한 잎이 떨어질 때 내 목숨도 끝날 거요라고 중얼거린다. 그 말을 들은 늙은 화가는 태풍이 부는 밤 사다리와 그림도 그를 들고 밖으로 나간다. 폐렴이 걸린 몸으로 차가운 비바람을 맞으며 외벽의 벽돌이 한정잎을 그려놓고 힘이 다하고 말았다. 나는 아직 진행감이라는 죽음의 늪에 살아 돌아온 환자를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진행감을 안고 10년 넘게 산 환자는 많이 알고 있다. 인간은 모두 죽음이라는 골짜기를 향해서 걸어가는 나약한 존재이다. 그 골짜기가 아주 먼 곳에 있을지도 바로 발밑에 와 있을지도 모른다. 반대로 이제 여기까지라고 생각한 순간에 10만 분의 1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 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자. 태풍의 밤에도 결코 희망을 잃지 말기를 바란다. 곤도 마코토. 시험부 수명에 관한 사례 연구는 QA. 아버지께서 췌장에 걸렸는데 시험부라고 합니다. N시요. 췌장암으로 시험으로 선고를 받았다면 간 등의 정려, 전개, 전이가 있을 것이다. 다만 전이 개수나 크기는 환자에 따라 제각각이다. 또한 전이 성황이 같다고 해도 병수가 커지는 속도 또한 제각각이다. 시험부 수명을 정하는 하나의 기준은 암의 응어리가 정류, 전개 어느 부위를 점령할 것인가이다. 예를 들면 간장 최적의 80%를 전이병소에게 점령당하면 생존이 힘들어진다. 즉 우선은 환자 개개인의 병소가 퍼지는 속도를 파악하지 않으면 시험부 진단을 할 수가 없다. 속도를 파악하는 데는 최저 3개월이 걸린다. 그리고 주의 깊게 진단 과정을 거쳐서 시험부 3개월이라고 판단한 경우일지라도 실제 생존기간은 1개월이나 6개월이는 등 폭이 상당히 넓다. 뜬금없이 시험부 3개월이라고 판정하는 의사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패션. 저는 회사에서 시전한 단체 검진에서 위험이 발견되어서 조기 발견이라 다행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후 5년 이상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목숨을 건진 것은 아닐까요? N서. 더불어 암 검진이 실시되고 있는 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등 암 중에는 조기암이 치료를 통해서 수명이 연장되는 경우는 없다. 무의미한 절제 수술은 몸에 상처를 낼 뿐이다. 조기에 발견한 덕분에 수술을 해서 살았다는 것은 착각일 뿐이고 수술을 하지 않았어도 몸에 해가 없는 유사암이었던 것이다. 암은 다른 전기로의 전이염으로 운명이 결정된다. 앞으로 사망하는 것은 대부분이 전이 되는 진짜 암에 걸렸을 때이다. 전이가 없는 암은 양성의 유사암이다. 크기가 커져도 사망할 염려는 거의 없다. 나는 유방암 치료를 하지 않는 환자를 70명 이상 진찰해왔다. 자라지 않거나 작아지거나 사라지는 등의 유사암도 많았고 또 크기가 커지는 경우도 3cm 응어리였던 것이 1년 동안에 1에서 3mm 정도 커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응어리가 걱정되는 분에게는 병소만을 도려내는 예방 원존요법을 추천한다. 반면에 진짜 암은 직경 0.1mm라도 전이한다. 캐션.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된 환자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좋은 항암제가 개발되어 있어서 등등등등. 그것은 숫자의 트릭이다.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된 경우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임상실험에서는 항암제 치료를 통한 수명 연장 효과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1995년 전후부터 CT 등의 검사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작은 전이병소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자궁암 환자입니다. 항암제를 투여받고 확실히 종양이 작아졌습니다. 종양이 작아졌다면 그만큼 수명이 늘어난 것 기쁠 것이다. 물론 그 마음은 잘한다. 그러나 항암제의 본질은 세포 독이기 때문에 정상세포도 아프게 한다. 종양은 작아졌지만 수명도 단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어느 곳의 임상실험에서도 항암제로 응어리가 작아져서도 수명 연장 효과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자궁암뿐만 아니라 폐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등 일반인에게 발병하는 암의 90%를 차지하는 모든 고형 암에 해당한다. 또한 최근 의사들은 BFS, 암이 진행하지 않는 기간이라는 말을 자주 입에 올린다. 이것은 지푸라기로도 잡고 싶은 환자들에게 헛된 기대를 심어주는 속임수이다. 암이 진행을 멈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항암제가 우리 몸을 갉아먹고 있다. 국내외의 임상 데이터를 보면 항암제로 암이 진행하지 않는 기간을 늘려도 수명 연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암이 발견되어 치료받고 5년 이상 살아있는 사람은 유사암이라는 말인가요? 앤서. 암에서 5년 생존율을 자주 언급하는 것은 전이가 있으면 5년 이후에 사망하는 환자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에는 CT나 초음파 검사 등으로 암이 작을 때 발견할 수 있게 되면서 전이도 빨리 발견되고 있다. 그만큼 환자가 사망하게 하는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암의 종류에 따라서는 10년 생존율을 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 기본적으로 5년이나 10년 동안 생존해 있고 그 시점에서 전이가 없다면 유사암이다. 폐암으로 이미 수술은 무리입니다. 연장이 가능할까요? 앤서. 그것은 가부키 비후였던 고나카무라 간잡으로 씨에게도 시술했던 방법이다. 수술 전 화학요법이라고 하여 폐암 외에 암에도 널리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선 수명은 늘지 않는다. 진짜 암이라면 반드시 전이가 있으며 몸 전체에 암세포가 퍼져 있기 때문에 항암제로는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항암제 독성으로 오히려 수명이 줄어든다. 수술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최초의 암이 발견된 병소와 림프절을 제거하는 것이다. 수술 불능이라는 것은 병소가 주변 장기로 침입해서 전부 제거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항암제를 사용해보았자 암세포를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가 없고 진짜 암이건 유사암이건 고형암의 절제 수술은 수명을 단축시킬 위험이 높기 때문에 권장할 수가 없다. 등등등등. PSA, 유사암 이런 것들이 많고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 배기가스나 방사능에 노출되거나 흡연, 영양 변종 등은 유전자의 상처를 내거나 세포의 저항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재촉하거나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된다. 웃음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폭음 폭식을 하거나 술, 담배를 피우게 되면 그것은 유전자의 상처를 내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바람을 재촉하거나 수명을 단축시킬 수가 있다. 암에 대한 설문조사는 자실보에서 가까운 시험부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시험부 3개월 선고를 받으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을 하고 싶으냐? 이렇게 다양하게 책을 읽는다. 가족에게 암에 대한 이미지를 한 단어 나타내시오.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암 사망자 수가 줄지 않는 이유는 뭘까? 설문조사 하답.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암 사망자가 줄지 않는 이유는 다양한 식생활, 수면, 때, 발음 여러 가지 자기 생각대로 말하겠죠. 암 치료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첫째, 암세포는 자신의 몸의 일부다라는 것. 암의 성장 속도는 알려진 것처럼 빠르지가 않다. 사람의 운명은 진단 1개월이나 2개월 안에 바뀌어지지 않는다. 암으로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치료 과정에서 죽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치료 과정이 괴로워도 치료 후에 확실하게 변화될 수 있다면 그렇게 정하자. 치료 전보다도 일상생활에 더 힘들어지면 평생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치료가 아니다. 치료 성적이나 생존율 데이터를 조사해서 가능한 판단 자료를 풍부하게 하도록 하자. 암이 무서운 것이 아니다. 암 치료가 무서운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